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수열을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s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여기서 s는 바로 썸의 약자야.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sn이라 표시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게 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 우리가 자연수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했었지.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만약에 9 더하기 10 이렇게 10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 얘를 합을 S라고 놓고, 그럼 이 S를 거꾸로 적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10, 여기는 9, 8 해서 여기는 2 더하기 1 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좌변을 하고 우변을 똑같이 더해버리면 여기 ES가 나오고, 여기 있는 각 항의 합이 여기 11, 여기도 11, 여기도 11. 자, 모든 항들이 다 11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11이 10까지 합이니까 10개가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1부터 10까지 합 S는 바로 2분의 11 곱하기 10을 해서 바로 55가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똑같이 사용을 할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자, 1항은 1a라고 줬고 2항은 바로 a 플러스 d가 나오겠지. 3항은 마찬가지로 d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2d가 나오고, 쭉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 항을 우리는 마지막 항이라서 라스트라고 해서 그냥 l이라고 적자. 그럼 이 앞에 있는 항은 거꾸로 d만큼을 빼야 되는 거니까 l-d가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거꾸로 또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n항까지 합 S에는 여기는 L이 나올 거고, 여기는 L-D가 되고, 여기는 L-ED가 나오겠지. 그래서 쭉 적어 나가면 여기는 바로 A 플러스 D가 나오고, 여기는 초항 A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좌변거변을 똑같이 더하면 여기는 ESN이 나올 거고, 다음에 항들을 다 더하면 여기는 A 플러스 L이고, 여기도 당연히 A 플러스 L이 나오겠지. 모든 항들의 합이 다 얼마가 나와? 다 A 플러스 L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그래서 각 항의 합이 다 A 플러스 L인데, 이게 바로 n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SN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바로 2로 나누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라는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 암기해야 되겠네. 맞지? 자, 그런데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첫 번째 항 A와 마지막 항 마지막 항 L을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는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거고, 자, 그럼 이 공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 L이라는 게 있잖아. 즉 마지막 항인데 바로 n항까지 합이니까 이 L은 바로 n번째 항이 되겠지. 그래서 이 A는 바로 A 플러스 n-1의 D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구조를 다시 써보면 얘는 이 SN이라는 거는 바로 2분의 n에 여기는 A 플러스고 마지막 항이 바로 요거니까 이걸 쓰면 A 플러스 n-1의 D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2분의 n에 바로 2a 플러스 n-1의 d라는 또 새로운 공식이 나온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은 또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항 a와 공차 d를 할 때는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 결국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거는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는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라는 공식을 사용할 거고, 만약에 첫 번째 항과 공차 d를 알고 있을 때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좀 알아보면 봐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N이 초항과 공차 D를 할 때는 바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공식을 한번 n에 관해서 내림차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걸 내림차서 정리를 해보면 봐. SN이라는 거는 바로 2분의, 자, 정리를 해서 n에 관해서 내림차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는 dn의 제곱이 나오고 플러스 2a-d의 n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 식에서 우리가 2분의 d를 우리는 라지 a라고 놓고 2분의 2a-d를 얘를 라지 b라고 이렇게 편의상 놔보자. 그럼 결국 이 sn이라는 건 바로 결국은 an의 제곱 플러스 bn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합 SN은 바로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서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지. 등차 수열의 합 SN은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음에 특징은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지. 또 특히 우리가 공차는 여기에서 공차 d는 바로 2a가 되잖아. 그래서 요 식에서 n의 제곱의 개수에다가 요 2를 이렇게 곱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공차 d는 바로 2a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지. 우리가 어떤 sn이 만약에 2n의 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해보나 마나 바로 공차 d가 4인 무슨 수열이 나오더라? 등차 수열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야.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a는 바로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n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는 공차가 얼마라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긴 1에서 여기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봐. 우리가 SN에서는 공차가 바로 2창의 개수 여기에다가 얘를 곱해서 4가 나온다는 얘기고 일반항 A는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는데 그때의 공차는 여기에 있는 얘랑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공차 D는 바로 3이 나오겠지. 얘는 바로 등차수열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또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n항까지 합 sn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먼저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거는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에서 모두 n항까지 합이니까 a의 n-1 플러스 an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식에서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요 sn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요 s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n-1항까지 합을 써보자. 그러면 1항 더하기 2항에서 바로 결국은 a의 n-1항까지 합이지. 그래서 이 식을 빼버리면 바로 색칠함이 없어질 테니까 결국 sn에서 sn-1을 빼면 요 중간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은 우변에 an만 남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봐라.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바로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일반항 an은 바로 n항까지 합해서 뭘 빼면 된다? n-1항까지 합을 빼는 거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항상 요 일반항 an은 2항부터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자, 왜냐면 n이 1이 되면 여기가 s0이 되니까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sn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그때 일반항 an은 바로 언제부터 성립이 되더라? 2항부터 성립이 되더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초항 우리가 a1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니? 이 a1은 바로 sn에서 우리가 구한 sn에서 S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N항까지 합인데 바로 1항까지의 합이 바로 첫 번째 항 A1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이렇게 SN에서 SN-이러면 A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구한 일반항 AN은 2항부터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1항은 바로 SN을 이용해서 S1이 바로 A1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규칙은 모든 수열, 등차 수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열에 성립이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꼭 알아두도록 해.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Sn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상수항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SN을 위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니까 일반항 AN은 바로 SN에서 SN-을 빼는 거지. 자, 그래서 A의 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N-1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B의 N-1 마이너스 C가 되겠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AN의 제곱과 뒤에 있는 마이너스 AN 제곱은 소거될 거고 또 BN 또 마이너스 BN 또 없어지겠지. 그리고 C 마이너스 C도 없어질 거고 결국 남는 거는 뒤에 있는 EAN이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A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남겠지.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반항 AN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EAN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N은 2항부터 성립이 될 거고 A1은 바로 SN에서 여기 있는 SN에서 1을 집어넣는 거니까 바로 S1이 될 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만약에 SN에서 그 상수항이 0인 경우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 자,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원래 실제로의 A1은 초항 A1은 바로 A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원래 2항부터 성립이 된다라고 했었지만, 만약에 n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2를 넣으면 2A-A 플러스 B가 돼서 결국은 A 플러스 B. 어때? 지금 여기에 나온 초항이 봐. 여기서 봐라. 지금 여기가 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A1도 A 플러스 B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초항, S1을 이용한 초항과 A를 이용한 초항이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2항부터 성립이 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A는 2AN-A 플러스 B라고 쓰고 1항부터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이런 얘기야. 상수항이 0이라면 얘는 1항부터 바로 그냥 등차 수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1은 우리가 일반항 AN에서 구한 일반항 AN에서 구한 A1은 여기서 A 플러스 B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실제로 일반항 AN은 바로 S1을 위해서 구하는 거니까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A1은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돼서 실제로 이 일반항 AN의 초항은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니라면 일반항 AN은 2AN-A 플러스 B라고 쓰고 얘는 2항부터 성립이 되는 거고 초항 1항은 바로 S1에서 구한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N에서 그러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을 때는 그때 일반항 AN은 바로 뭐가 된다? 2항부터 즉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뜻이야. 2항부터 등차 수열이다라는 얘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가 지금 SN이 봐라. 여기에서 SN이 C가 있는데 이 SN을 이용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C하고 마이너스가 결국 없어지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은 결국 일반항 2항부터의 일반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국 초항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 좀 해볼게.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등차 수열합 SN이 만약에 AN의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상수항이 없다면 이때 일반항 AN은 바로 1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오는 것이고 1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만약에 SN이 바로 AN의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면 얘는 어디부터? 2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라는 뜻이야. 2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그때 A1은 어디에서 구한다? 바로 S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결과를 잘 정리해 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예를 들어 SN이 만약에 2n의 제곱 플러스 3n이야. 그러면 원래는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알고 있다면 바로 공차 D는 바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얘랑 곱해서 공차 나온다라고 했지? 그래서 공차는 4가 나오는 거고 다음에 첫 번째 항 A1은 바로 S1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일반항 AN은 A 플러스 즉 5 플러스 N-1의 D가 돼서 결국은 4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요번에는 SN이 상수항이 있는 거야. 즉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때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결국 상수항이 없는 거랑 똑같아. 그냥 빼버려. 빼버리면 바로 여기에서 구한 거니까 일반항 AN은 자, 요거 AN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차 D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또 얘랑 얘랑 곱한 거지. 그래서 2는 4가 나오고 그다음에 초항은 원래의 초항은
얘가 아니지만 요것만을 가지고 구한 초항이야. 일단 상성이 없다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초항이 5가 나오지. 근데 실제로 1항이 5가 아니라는 얘기야. 요 뜻은 아니고. 자, 그러면 그때 일반항 A에는 바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5 플러스 n-1에 4가 돼서 결국은 일반항 A는 바로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1이지. 그런데 조심할 거는 바로 얘가 2항부터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럼 A1은 어디서 구한다고? 바로 여기에서 구하는 거지. 다시 이제 2를 살려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6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항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SN이 N에 관한 2차심의 상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SN이 상상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면 1항부터 등차수열이 나오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고, 만약에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2항부터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할 때는 2항부터 성립이 되는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요 상수항을 빼버린 상태에서 요걸 가지고 앞에서 구했던 방법 똑같이 구하면 돼. 근데 단 N은 2항부터 성립이 되는 거고 요 상수항은 바로 1항과 관련이 있으니까 S1은 바로 여기다 2를 대입한 A1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또 공부할 거냐면, 자, 우리가 또 지금 SN이 바로 AN의 제곱 플러스 BN, 즉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고 상성이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만약에 SN의 뭐 최대값이나 또는 최대값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바로 이 문제는 바로 2차 함수 관련이 있잖아. 즉 얘를 봐라. 이 SN이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이거지. Y는 만약에 AX제곱 플러스 BX, 즉 2차 함수하고 똑같아. 단 정역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N은 자연수가 될 테니까 포물선 이외에 점으로 찍히면서 자연수, 그러니까 정역을 자연수라는 점으로 찍힌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이 SN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얘기지. 자,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잠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A1이 50이고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합 SN에 바로 뭘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먼저 S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SN은 2분의 N에 2A니까 100 플러스 N-1에 D가 나오지. 맞지?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2n 제곱이 나오고 다음에 플러스 52n이 나오겠지. 맞지? 이렇게. 자, 정리했어. 그러면 요거에 바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요 가로축을 n축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sn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즉 2차 함수로 생각하고, 자, 상상이 0이니까 원점을 지날 거고 다음에 최고창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의 이런 포물선이 나올 거 아니야. 단 여기에서 이제 n은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야. 만약에 1일 때에 대응되는 값, 요 값이 바로 S1이 나오는 거고 여기가 n이 2가 되면 여기에 대응되는 게 S2 이런 얘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은 당연히 요 대칭축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바로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결국은 이 대칭축의 X좌표만 알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포물선의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분의 b, 그래서 52가 돼서 13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얼마? 13번째 항이 나올 때 바로 뭐가 되더라? 최대값이 나오고 그 이후서부터는 그 SN의 값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저는 작아지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대값은 바로 얼마야? S13이 바로 뭐가 되더라? 최대값이 되더라라는 얘기. 즉 13항까지 합이 바로 최대가 된다는 얘기니까 S13은 바로 2 곱하기 13의 제곱 플러스 52 곱하기 13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차수열의 성질에 대한 거 딱 하나만 좀 더 배우자. 자, 우리가 어떤 등차수열 AN에서 예를 들어 1, 3, 5, 7, 9, 11, 다음에 13, 15, 17 이런 등차수열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항을 3개씩 묶어서 여기 1, 3, 5 3개 묶고 여기도 또 3개 묶고 여기도 3개를 묶어 볼게. 이 3개씩 묶은 것들의 합을 한번 구해볼까? 여기 1 더하기 3 더하기 5를 하면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와? 9가 나올 거고 또 그 뒤에 있는 또 3개의 항을 또 더하게 되면 얘는 27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3개의 항을 또 더하게 되면 여기는 45가 나오겠다. 맞지? 45.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3개의 숫자의 관계를 한번 또 보자. 관계를 보면 우리가 27에서 9를 빼면 바로 공차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공차가 아니라 27에서 9를 빼면 일단 얼마가 나오니? 얘가 바로 18이 나오고, 다음에 45에서 27을 빼더라도 얘가 또 얼마 나와? 18이 나와. 결국은 이렇게 항을 3개씩 묶어놓은 것들의 합, 요 3개에 나오는 요 수들도 결국 어떤 수열이 되더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공차가 18이 바로 등차 수열이 또 나오더라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좀 일반화시켜 볼게. 우리가 AN이 등차 수열이고, 만약에 1항 더하기 2항 해서 쭉 나가서 여기가 n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쭉 나가서 또 2n까지의 합, 다음에 a의 2n 플러스 1 해서 쭉 나가서 a의 3n까지의 합, 이렇게 적어보자. 여기가 플러스 a 3n이야. 즉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첫 번째 항부터 n 항까지 요 n개의 항을 묶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번째 항부터 또 n개의 항을 또 합하고, 또 그 다음에 항부터 n개의 항을 또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항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여기도 지금 항이 몇 개, n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항이 몇 개, 또 n개, 여기도 항이 몇 개, n개, 이렇게 다 더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 더한 숫자를, 요 숫자를 a라고 놓고, 요 더한 숫자를 b, 요 더한 숫자를 c라고 놓는다면 위에서 본 것처럼 이 a, b, c의 관계도 무슨 수열이 이루더라? 또 똑같이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이니까 결국 등차 중항이 성립이 될 테니까 이 b는 바로 a와 c의 합을 2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20이라고 하고, 다음에 1항부터 2n항까지 합을 만약에 80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1항부터 3n항까지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1항부터 n항까지 합, 그 다음에 또 1항부터 얼마까지 2n까지 합, 그 다음은 또 1항부터 3n항까지 합,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바로 여기까지가 20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 80이 나온 거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1항부터 3n까지 합이 가면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지. 맞지? 자,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 하면 20이라고 나왔어. 요만큼은 얼마야? 여기가 20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요만큼의 합은, 자, 봐라. 1항부터 2n까지 80인데 1항부터 n항까지 20이니까 요 사이는 결국은 얼마가 되겠니? 얘는 바로 80에서 20을 뺀 얼마가 돼? 6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놓고 그냥 x라고 놓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20 그리고 60 여기 x도 결국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등차 중앙이 되는 거니까 뭐 등차 중앙 할 것도 없이 봐, 여기가 얼마? 40도 했지? 그리고 여기 40도 할 테니까 여기 x 얼마가 나와? 결국은 여기 100이 나온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항부터 3n항까지의 합은 바로 봐라. 1항부터 2n항까지의 발음식은 얼마라고 그래? 1항부터 2n항까지의 8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합이 100이니까 결국은 얼마가 돼? 180이 나온다는 걸 쉽게 할 수가 있지. 맞지? 자, 이런 성질도 좀 잘 이해하도록 하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